70세가 넘으면서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자꾸 붓는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아주 조용히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진료 시간 안에 의사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 무거움의 핵심 원인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오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해결법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저희 외래 진료실에 박모 할머니 72세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데요. 왜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돌덩이 같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는 조금 부끄러운 듯 소곤소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양말을 혼자 못 신어요. 딸한테 신겨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저는 바로 할머니 종아리 둘레를 쟀습니다. 31cm. 정상 기준인 30cm보다 2cm이 작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다리 안의 근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걸으셨는데 왜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25년 동안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린 어르신들 대부분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지금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공원에서 30분씩 걷는데 다리 근육은 괜찮겠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리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때문에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라 본인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걷기만으론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모 할머니가 매일 걸으셨어도 다리가 점점 나빠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에 더해 근력 운동을 조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10회, 벽에 등 붙이고 앉기 10초, 종아리 들어 올리기 15회. 이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3회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다리가 저리면 허리 디스크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형외과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 60세 이상에서 약 18%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중 4명 중 3명은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환자 이모 할아버지 68세, 당뇨 15년 차로 다리가 항상 무겁다고 하셨는데 정형외과에서는 근육 문제라고만 들으셨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드리니 말초동맥 협착이 50%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혈관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간단한 자가 체크가 있습니다. 조금 걷다가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지만 쉬면 5분 이내로 사라지는 패턴. 이것이 반복된다면 혈관내과 또는 심장내과에서 ABI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통증 없고 10분이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챙기니까 단백질은 충분하겠지. 사실 이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전통 식단은 채소와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예전보다 더 드셔야 예전과 같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2끼에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만 올려놓으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하루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 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원인 3가지 큰 그룹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수분 부족, 영양 결핍, 혈관 문제, 근육 감소가 모두 들어갑니다. 5위부터 말씀드리지만 3가지 핵심 원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따라오세요. 5위,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목이 안 마른데 왜 물을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이미 탈수가 시작됐는데도 목이 안 마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도 이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 마르기 전에 드세요. 1-2시간마다 물 1컵, 하루 1.5리터가 목표입니다. 바나나 1개와 물 1컵이 전해질 드링크보다 더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면 같은 양의 물을 보충해 주세요. 4위,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영양제 광고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60세 이상 4,157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근육 약화가 거의 2배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긴장 조절에 관여하는데 한국 어르신 식단에서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 15-30분 햇빛을 쬐시고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견과류, 바나나, 현미, 두부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3위, 정맥 부전입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묵직하게 붓는 분들 계십니까? 종아리 피부가 조금 거뭇거뭇해진 분들도요. 이건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피가 다리에 고이는 현상입니다. 오래 앉거나 서 계시는 분들께 자주 나타납니다. 3가지로 해결하세요. 첫째,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둘째, 의사 처방을 통한 압박 스타킹. 셋째, 종아리 근육 강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매일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나 이거 해당되는 것 같다는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모님 걱정하는 자녀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위와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위,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앞서 이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다리 근육에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고 발이 차갑습니다. 당뇨, 고혈압,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걷다가 종아리가 아프지만 쉬면 5분 안에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ABI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금연과 혈압 혈당 관리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미 진단받으셨다면 의사 처방에 따른 약 복용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위입니다. 1위, 근감소증입니다. 박모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에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걷고, 혼자 씻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65세 이상 남성에서 건강 악화 위험이 5배 높아졌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도 함께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다리가 무거운 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의자 일어서기, 팔 쓰지 않고 10회, 하루 3세트. 무릎 부담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둘째, 벽 스쿼트,
벽에 등 붙이고 10초 유지, 5회. 처음엔 5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15회 3세트. 종아리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잡습니다. 주 3회,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끄고 나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박모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운동과 단백질 식단, 비타민 D를 시작하신 뒤 4개월 후 종아리 둘레가 30cm로 회복됐습니다. 스스로 양말을 신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 올바르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모 할아버지 74세도 생각납니다. 마트에서 카트 없이 못 걸으시던 분이 6개월 후 카트 없이 혼자 걸어 다니시게 됐습니다. 본인이 제일 놀라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다리가 무거운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대응책이 있습니다. 둘째, 걷기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의자 일어서기 10회 3세트를 추가하세요. 셋째, 단백질, 비타민 D, 수분.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 더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최모 할아버지처럼, 박모 할머니처럼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반드시 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50%대 어르신들께 진짜 필요한 건강 정보만 진료실에서 다 못 드리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다룹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픈 70대의 상당수는 사실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수술 결정 전에 반드시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